어젯밤에 몇 시간이나 주무셨나요? 혹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길지만 실제로는 깊게 잠들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간과했던 놀라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전해드릴 건강정보는 신경과 전문의 문현진 선생님께서 감수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몰랐던 새로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여러분의 냉장고와 찬장 안에 수억 원짜리 수면제보다 더 효과적인 천연 수면제들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실제로 최근 국제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특정 음식들이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을 무려 3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수면제보다도 강력한 효과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수면을 도울 수도 있고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중에도 저녁에 먹으면 잠을 완전히 깨워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런 비밀들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수면제가 장기적으로는 해로운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유도하는 8가지 특별한 식품들과 그 정확한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놀라운 건 마지막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수면의 골든타임이라는 특별한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효과가 반감된다는 사실이에요. 우선 수면제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의 송과선에서는 저녁 9시부터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체온을 낮추고 심박수를 조절하며 깊은 잠으로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담당해요. 하지만 수면제를 복용하면 뇌에서는 외부에서 수면 신호가 오니까 내가 멜라토닌을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제 의존성의 시작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면제로 유도된 잠은 진짜 잠이 아닙니다. 수면제는 뇌파를 인위적으로 억제시킬 뿐 자연스러운 렘수면과 놀렘수면의 사이클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내성 증가였습니다. 처음엔 반알로 충분했던 것이 한 알, 2알로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 다음엔 주간졸음이 시작됩니다. 낮에 멍한 상태가 지속되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더 심각한 건 기억력 저하였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건 낙상 위험 증가입니다. 근육 이완 효과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3배나 높아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뇌가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 생성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트립토판이라는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두운 환경이 필요한데 이것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외부 신호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일정한 리듬이 있어야 생체 시계를 정렬하는 규칙적인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3요소를 언제 어떻게 조합하느냐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3배까지 늘릴 수 있는 특별한 식품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뇌에서는 일정한 환경과 자극에 익숙해지면 그에 맞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8가지 식품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멜라토닌 증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로 따뜻한 우유와 꿀 조합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따뜻한 우유일까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려면 혈뇌 장벽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꿀의 역할이 중요해요. 꿀의 당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의 뇌 전달을 도와줍니다. 정확한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 200ml에 꿀 1스푼을 넣어 드시면 돼요. 온도는
6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의 소중한 효소가 파괴되거든요. 두 번째는 자연의 수면제라 불리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칼륨은 신경 전달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바나나의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변환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언제 드시느냐가 중요한데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중간 크기 바나나 1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키위입니다. 한 연구에서 4주간 매일 키위 2개를 섭취한 그룹의 수면의 질이 40% 이상 향상됐습니다. 키위의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중간 크기 키위 2개를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키위 껍질에 수면 유도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번째는 대추차와 귤 껍질, 생강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대추에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하는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귤 껍질의 리모넨 성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체온 조절을 돕고요. 차를 우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추 5개와 말린 귤 껍질 1스푼, 그리고 생강 슬라이스 3조각을 800ml 물에 넣고 약불로 20분간 끓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하게 드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5번째는 자연 멜라토닌의 보고인 타트체리입니다. 타트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루 2번 섭취만으로 수면 시간이 평균 80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과일이 어려우면 타트체리 농축액 30ml를 물에 희석해서 아침과 저녁 2번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6번째는 오메가3와 마그네슘의 조합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와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켜요.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하루 5알 이상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소화 불량으로 이어져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7번째는 천연 진정제인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의 성분은 뇌의 수용체에 결합해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냅니다. 수면제와 비슷한 메커니즘이지만 의존성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8번째는 의외의 수면식품인 상추입니다. 상추에는 락투세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가벼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샐러드로 상추를 충분히 드시면 수면에 도움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식품들을 언제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1시간 이내에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해요. 하지만 식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수면의 질을 위해서는 생활 루틴의 변화가 필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 전체가 협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잠은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쉬는 리듬을 형성해야 진정한 수면이 이루어져요. 이를 위해선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먼저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의 식유 차상액을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저녁 9시 이후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50%까지 감소해요. 어떻게 실천하시면 될까요? 저녁 9시 이후부터 스마트폰, TV, LED 조명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셔야 합니다. 대신 간접 조명이나 촛불을 사용하시는데 조도는 낮게 유지하시면 돼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오후 8시부터 착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일주기 리듬에서는 저녁 9시부터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최적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좋고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시면 돼요. 특히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10분간 조격을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명상이나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명상과 감사 표현은 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억제해요.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시면 될까요? 잠들기 30분 전에 종이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각 항목마다 왜 감사한지 구체적 이유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시는데 들이마시기 4초, 참기 7초, 내쉬기 8초의 리듬으로 하시면 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를 아시나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2시에 마신 커피는 밤 10시까지 영향을 미쳐요. 수분 섭취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커피, 녹차, 초콜릿, 콜라를 완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해서 야간뇨를 예방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잠들기 전 수면 유도식품은 예외로 두셔도 됩니다.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아침 햇빛은 뇌의 식유차 상액을 자극해 생체 시계를 재설정합니다. 이는 밤의 멜라토닌 분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줘요. 어떻게 실천하시면 될까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 15분 이상, 가능하면 30분 정도가 적당해요. 흐린 날에도 반드시 실외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실외는 실내 조명보다 10배나 밝기 때문이에요. 시간 생물학의 핵심으로 인간의 생체 시계는 일정한 패턴을 선호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해요. 금요일 밤 늦게 자더라도 토요일 아침에는 평소 시간에 일어나세요. 생체 시계는 하루만 어긋나도 재정렬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할까요? 60대 분들은 오후 9시 30분에 취침하시고 오전 5시 30분에 기상하시면 됩니다. 낮잠은 오후 2시에 최대 20분까지만 주무시는 것이 좋아요. 70대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오후 9시에 주무시고 오전 5시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낮잠은 오후 1시에 최대 30분까지 허용돼요. 80대 이상 어르신들은 오후 8시 30분에 취침하시고 오전 4시 30분에 기상하시면 되며 필요시 낮잠을 2번까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루틴을 언제 적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배가 되는 특별한 시간대가 있어요. 바로 수면의 골든타임입니다. 뇌과학적 발견으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드는 사람들의 수면 효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시간대는 멜라토닌 분비가 정점에 달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최대가 되는 황금 시간이에요.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까요? 오후 8시부터 수면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조명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후 8시 30분에는 수면 유도 식품을 드시고 9시에는 침실로 이동해서 감사일기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후 9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누워 복식 호흡을 하시면 완벽한 골든타임 활용이 됩니다. 20분 규칙을 지키세요. 침대에 누워 20분 내에 잠들지 못하면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은 뇌에게 침대는 깨어있는 곳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요.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침실을 나와 거실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독서나 명상이 좋아요. 다시 졸리면 침실로 복귀하시고 여전히 못 자면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돼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깨는 이유는 이 시간대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혈당이 불안정하면 더 자주 깨게 돼요. 즉각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 확인은 스트레스만 증가시켜요. 대신 복식 호흡으로 심박수를 안정화시키세요. 4박자 호흡법이 효과적인데 들이마시기 4초, 참기 4초,
내쉬기 4초, 쉬기 4초의 리듬으로 하시면 됩니다. 계절별로 어떻게 관리하시면 될까요? 봄에는 일광 시간이 증가해서 멜라토닌 분비 시간을 조정해야 해요. 알레르기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고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세요. 여름에는 높은 기온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려운데 에어컨 설정 온도를 24도에서 26도로 하시고 냉방병 예방을 위해 선풍기와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을에는 일조량이 감소해서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으니 아침 햇빛 노출 시간을 늘리시고 비타민 D 보충을 고려해 보세요. 겨울에는 실내가 건조해서 호흡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시고 족욕으로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하시면 돼요.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수면 유도식품의 당분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꿀 대신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을 사용하셔도 되고 새벽 혈당을 체크해서 수면 방해 요소를 파악하시면 돼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짠 음식을 피하시고 족욕 온도도 조절하셔야 하는데 너무 뜨거우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어요. 베개 높이도 조절해서 머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관절염 환자분들은 매트리스 경도를 조절하셔야 하는데 너무 푹신하면 관절에 부담이 가요.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관절 보온을 위해 온열 패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 1스푼을 드시는 것입니다. 온도는 미지근하게, 너무 뜨겁지 않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단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키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3가지만 일주일 지켜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수면이 개선되면 얻게 되는 이익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위험이 60%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50% 줄어듭니다. 면역력은 3배 증가하고 낙상 사고는 70% 감소해요.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여러분의 실천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자연 수면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면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뇌가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8가지 수면 유도식품을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수면의 골든타임인 오후 9시에서 11시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음식 중에서 실제로는 수면을 망치는 위험한 음식들이 있어요.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저녁에 드시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술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흔히들 불면증이 있는 환자들은 술 한 잔 먹고 잔다고 하고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데 한두 잔의 술이 수면제보다 효과도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호흡 중추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호흡 근육의 근력이 떨어지니 술은 호흡 기능을 저하시켜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증상과 더불어 수면 질 또한 악화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각성 효과를 일으켜 자주 잠에서 깨게 하고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화장실에 자주 가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오후 3시 이후의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나 차, 에너지 음료 등을 멀리 하셔야 해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놓치시거든요. 세 번째는 저녁 늦은 시간에 고열량 및 고단백 음식입니다.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자기 직전까지 음식을 섭취하면 위와 식도에도 안 좋고 속이 더부룩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식으로 자주 찾는 고열량 및 고단백 음식의 경우 소화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인삼차나 홍삼 제품입니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고추, 마늘, 양파 등이 많이 들어간 매운 음식은 체온을 올리고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멜라토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이 되면 뇌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졸음을 유도하고 몸을 수면 모드로 바꿔주고, 해가 뜨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멜라토닌은 수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 강제적으로 졸리게 만드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면제와는 작용 방식이 달라요.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차 적응에 도움을 주고 교대 근무자 또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면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며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멜라토닌이 수면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체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수면 호르몬으로 숙면을 도울 뿐 아니라 항암, 항치매, 항산화, 면역력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수면 중 체내 모든 장기와 세포의 벽을 통과하며 몸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간 멜라토닌은 심장, 혈관, 간, 폐, 피부 등 대부분의 기관을 회복 및 재생시키고 암, 치매, 혈압, 당뇨 등 대사 질환의 발병 위험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특히 우리 몸속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점막 피부와 혈관 사이의 기점막을 강화시켜 암세포의 혈관 유입을 막아 전이를 억제해요. 따라서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잠이 안 오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몸속 암세포 생산을 억제하는 정화 시스템이 멈추게 되고 암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멜라토닌은 암 성장을 막을 뿐 아니라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 및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수면 중에 뇌척 수액을 통해 뇌 속에 쌓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해 림프관으로 배출시켜 치매를 예방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주로 나타나는 베타아밀로이드에 멜라토닌을 투여한 결과 멜라토닌이 베타아밀로이드의 결합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베타아밀로이드가 제거되지 못하고 뇌에 쌓여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기억력 저하,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멜라토닌 수준이 감소하며 노인 남성보다는 노인 여성에서 분비가 많아요. 멜라토닌 농도는 계절적 변이를 보이며 여름에 비해 겨울에 높게 보고됩니다. 그래서 자연식품을 통한 멜라토닌 보충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타트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특히 풍부한데 말린 체리 100g의 멜라토닌 7mg이 들어있어서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호두를 즐겨 먹으면 혈중 멜라토닌 함량이 3배까지 증가합니다. 상추에도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줄기 속 투명한 흰색의 액에는 락투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진정 효과와 최면, 진해 효과가 있어 숙면에 도움을 줘요. 샐러리에도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샐러리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파도 피로를 느끼는 불면증에 좋아요. 양파의 매운 향기인 알린 성분을 맡으면 뇌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파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불면을 해소해주며 양파 껍질에 많은 퀘르세틴이라는 성분도 불면증에 효과가 있어요. 파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채소로 잠이 오지 않을 때 파를 달여 먹거나 생파를 된장에 찍어 먹으면 불면증 완화에 좋습니다. 파의 특유한 향기는 진정작용이 있어 신경과민 또는 흥분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향기를 맡는 것으로도 도움이 돼요. 구기자는 일반적인 어떤 건과일보다도 멜라토닌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구기자 주스를 섭취한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모든 견과류에 멜라토닌이 들어있지만 특히 피스타치오와 아몬드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견과류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마그네슘 또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예요.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마셔보라는 말을 들어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유도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음식 중 하나인데 흥미롭게도 소에서 밤에 짜낸 우유에는 수면을 촉진하는 성분이 더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면은 누적 효과이니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지속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쌓아온 삶의 지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정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슈퍼 시니어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